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3, 4, 5, 6월 강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3, 4, 5, 6월 강의 부분을 어, 원래 하는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는 고전을 뒤로 미루었는데 현대문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을 뒤에 하는 형태였는데 올해는 좀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고전을 먼저 하고 현대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현재 고전 산문 부분은 책 그대로 제시가 되었고 이 부분을 보충하는 자료로 따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기출문제 부분 책을 만들면서 기출문제 부분 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자체를 보시면 10개년을 묶었는데 그 부분에 아주 많은 신경을 쏟다 보니까 이게 개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전소설 부분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지만 세부 내용 부분은 거기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작품이나 또는 우리 책에 없는 내용들을 따로 거기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부족하거나 없는 내용은 따로 묶어서 제가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은 항상 강의 목표에서 제 강의만 들으면 다 될 수 있도록,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에 나올 모든 작품을 다룬다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대문학의 경우에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이 부분을 완전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전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의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이 제가 항상 그 내용을 다룰 때도 고전 부분의 경우에 최근에 나오는 그런 작품이나 그 다음에 EBS 교재에 실리는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로 보면 여러분이 고전시가, 고전산문 등은 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고전 산문은 불가피하게 이전 교재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자료가 따로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고전 소설 부분 많은 내용이 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보완하면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고전 시가 교재는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 있어서 고전 시가의 경우에도 처음에 그 책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출 문제 부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새로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22는 나왔지만 아직 교과서로 적용은 안 됐기 때문에 2011, 15에 적용된 새로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대거 수록을 해서 고전시가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전시가는 책 한 권으로 나올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 책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시의 경우 지금 현대문학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현재 우리 그 문제풀이 책이 있죠. 기출문제책인데 이 기출문제책에 실려있는 그런 현대시 현대소설 작품만 하더라도 저작료가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책 요걸 펴내는데 그 문학으로 현대문학만 해야 되는 게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대시나 현대소설 책 전체를 펴내는 데는 이게 몇천만 원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작권이 다른 저작권을 맡기는 단체가 이걸 너무 값을 높이 불려놓아서 국어책, 특히 현대문학 부분은 책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의 경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의 경우에도 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해야 할 것 같고, 보완하는 형태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소설은 현재 또 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여러분 자료로 하는 부분으로는 가능한데 완전 책자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의문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책 부분 자체가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빨리 좀 조정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려웠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사편 기출문제 10년간 문제인데도 거기에 현대시 현대소설이 별로 몇 편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금액 자체를 그렇게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3, 4, 5, 6은 어쨌든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 고전시가 고전소설, 문학 부분 우리가 개별 작품들을 다룹니다. 개별 작품들을 다루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 4, 5, 6의 경우에 보통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가 좀 비워놓고 이제 3, 4, 5, 6 이렇게 되면 제가 늘 한 달간에 걸쳐서 3월 달에는 고전 소설을 합니다. 그 다음 4월 달에는 고전 시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강의가 이어지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의 바탕이 되는 게 1, 2월의 문학내용학입니다. 문학내용학 부분인데, 이 내용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게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빨리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응용도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잔기술이 있더라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높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 시절에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연아, 아사다마오가 기술이나 이런 것이 더 뛰어나다고 막 처음에 막 그랬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 기본이 워낙 튼튼해서 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점프를 해서 회전을 할 때 그 어머니가 제일 신경 쓴 것도 뭐냐 하면 스케이트 칼날, 각도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수없이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이 튼튼하니까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났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나 자료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 문학 내용학에 있는 문학 일반의 내용,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인식적 기능과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 인식적 기능을 이런 부분에서 인식적 기능이나 아니면 형식적 미적 기능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여기에서는 잘 안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학 내용학 부분에서 보면 문학의 기능에서 인식적 기능이다 라고 해서 저는 항상 1, 2월에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답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으로 보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지식적인 면으로 보거나 수강생이 실제로는 훨씬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래 이 부분을 들으면 문학 내용학에 해당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열어달라고 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1, 2월에 들었던 분들은 좀 연장이 되게 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이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 번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3, 4년 공부를 했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기본은 공부 안 하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잘 갖춰져 있어야 이런 부분도 잘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강의를 제가 좀 다시 열어달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 내용학도 그렇고 문법이나 국어 교육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제가 원래 강의를 하면서 전체 문법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원래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미리 그걸 각각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하나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국어교육의 경우 옛날 부분에 이제 2021년에 했던 강의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이 아니고 2022년에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많이 다루었는데 2023년 원래 할 때는 강의를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2023년 수강생들에게는 2022년에 이 강의도 같이 듣게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했는데 이 전체를 열지는 못하지만 2023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1, 2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의도를 잘 알고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문학을 오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문학을 오래 하니까 문법이나 국어 교육의 경우에 이렇게 조금 다른 분보다 전문으로 하는 보다 약할 수는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문학을 하는 부분을 보면 기본에 해당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제로는 2022년에 이렇게 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23년에도 원래 중요한 부분은 또 핵심 내용을 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원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다루었기 때문에 국어 교육도 그렇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합격했는 분도 처음에 그 남학생 조교로 있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처음에 이렇게 시험 쳤을 때 충청도에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44.67 이 점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답안지를 보냈는데 답안 쓰기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글을 보시면 알 텐데 답안 쓰기도 안 좋고 또 일부 내용에서 기본 내용에 해당되는 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당시에도 2년 3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쭉 한 해를 따라와서 했는데 그 다음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1차 합격했는데 그때 0.8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래도 이 점수에서 이렇게 해서 60 몇 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합격을 했는데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합격을 했는데 8점 차이 이상으로 커트라인에서 8점 차이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점수는 하늘이 뒤집어져도 뒤집힐 일이 없다.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해서 나중에 2차를 조금 못 치긴 했는데 그래도 7점 정도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으로 거의 7점 정도면 거의 아마 1, 2등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아주 높은 성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가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쭉 따라왔습니다. 문학, 문법, 국어, 교육. 그래서 이 학생이 하는 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학만 잘 알려져 있는데 문법이나 국어 교육도 제가 그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3년 전에 다시 이제 문법이나 국어 교육을 다시 그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저 혼자서 다 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그 마쌤이나 아니면 박쌤 만나기 전에 저 혼자서 하다가 혼자 하니까 이게 너무 범위도 넓고 어려워서 그 국어 교육을 마쌤에게 떼주고 그 다음에 문법은 박쌤에게 떼주고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잘 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학만 좀 하다가 문학만 쭉 해왔는데, 예전에도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 바탕이 있었고 처음 할 때 그때 저에게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도 그랬고, 그 당시에 강의를 하면 그 지고시 서울 강의 제일 인원이 많을 때는 거의 한 번에 할 때 7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의실 3개층을 연달아가 직강하는 부분은 위에 중간에 있고 아래층은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위층도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실 3개를 통틀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이나 이건 계속 추가를 해왔는데, 강의를 하면서 요즘 여러분들하고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 하나하나 제가 찍어주기 식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서 답을 쓸 수 있도록 이걸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찍어주기 식으로 이거 원래 나온다, 이거 원래 나온다, 이거 원래 나온다 이렇게 하면 강의하는 것도 편하고, 또 여러분이 할 때는 그 말만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 또 그게 우연히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는, 임용시험 공부는 로또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또 교사가 되어야 할 분이고, 제가 이게 이제 작년 들었던 분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들었던 분도 있는데, 제가 약속을 하면 제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작품이 원래 중요하다 라고는 이야기했지, 이게 꼭 나오니까 이것만 봐라 이런 식으로 절대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오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전과 좀 다르게 제가 가끔씩은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러나 문학을 하다 보면 문학 자체의 가장 적절한 예가 그런 요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반성적으로 아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끝나면 강의 이제 설문도 받고 하는데 강의는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강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원래는 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3, 4월 듣는 분도 1, 2월 강의를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알려져야 이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 책 앞에 보면 제가 책도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 책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출문제 부분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도 제가 국어교육이나 문법 하나하나 다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가장 답안에 가까운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또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문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기출문제에 담겨있는 부분이 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우리가 한 5, 60%는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부분에 해당되는 저 부분만 잘 보더라도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5, 60%는 나오고,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저기에 있는 게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특강 부분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나중에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특강도 무료로 그 부분이 열리니까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직강 듣는 분들도 또 필요하면 인강을 다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와서 듣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래야 시험을 봅니다. 매주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봐서 그걸 첨삭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학생도 처음에 이렇게 받았는 것은 공부했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60점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했는데 답안 쓰기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서 합격을 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이다 아니면 둘째 해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부족합니다. 공부했는 내용, 실력, 능력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면에서는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또 이 기본이 부족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채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적어 놓습니다.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마라톤 코스와 같아서 기본 체력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도 나중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가 오고 그렇게 되니까 미리 이 부분을 잘 다지라는 겁니다. 그래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열어놨으니까 이게 다른 선생님 강의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문학 부분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그 내용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내가 기본을 이 내용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이 내용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원리,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내용 이걸 다 뽑아서 이게 제시해 놓은 겁니다. 교육과정의 용어대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최근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것은 곧 교육과정의 뼈대, 교육과정의 기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강의도 무료로 우리 강의에 열려 있는데 제가 1, 2월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여기에 국어교육과 문법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국어교육 문법 특강 형태로 다루었는데 이것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지금 이렇게 해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2011 교육과정과 2015, 2022 교육과정 다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또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내용이 변화한 부분은 어떻게 변화했다. 그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예에 해당되는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2022 원래 바뀌었죠. 작년에 12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아주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육과 문법을 먼저 했는데 문학은 1차로 이렇게 했는데 문학의 자료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문학도 간단하게는 설명했는데 그래서 문학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한 번 더 3, 4월 중이나 5, 6월 중에 한 번 더 하겠다. 1, 2월에 보면 이미 문학 부분도 기본적인 내용은 변화인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처럼 해서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다. 교재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변화했는 내용이나 이 부분이 원래 변화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고 제 교재의 어느 몇 페이지와 관련이 있다. 이것까지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면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과거 내용으로 보면 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 할 때 제가 새로운 내용도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군데군데 넣어놨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내용이나 용어를 주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는 부분은 제 강의 전체를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경쟁자이니까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이 부분도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들어야 됩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우리 진행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3월에 이 부분이지만 미리 들어야 될 것은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학 내용학 이 부분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열어 놓을 테니까 수강하는 분은 반드시 먼저 듣도록,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세세한 내용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본 원리는 이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중요한 걸 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바탕이 되어야 이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이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 앞서 이야기했죠. 기출문제 부분 10개념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부분 강의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형태로 제가 원래는 아예 전체적으로 강의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문제 유형을 알고 접근을 하면 어떤 문제 부분이 어떻게 나온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 강의대로 이 지문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뿐만 아니고 제가 들으라고 하는 부분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기출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먼저 들어야 할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 부분을 들으면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전소설 역시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지난 2023년 강의, 2023년 대비 요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4주 전체가 제공이 되고, 원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고전 산문을 다룬다라고 할 때도 전체 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 이전에는 뭘 다뤘는가 하면 2022년 부분, 2022년에 있는 것은 2022년을 영상으로 듣게 하고 2023년 부분은 새롭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바꾸어서 이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또 열어줍니다. 열어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하는 내용은 여기 하지 않았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영상 강의가 오늘 열려서 내가 이걸 표로 못 만들어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표로 만들어서 작년 부분과 올해 부분 다루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4년에 다루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상보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강의가 그렇게 짜여집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 이야기 중심이고 그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강의, 여기에 2023년 1주 강의에 처음에 뭐가 나오는가, 제 강의 내용에서 재작년에 적중해 있는 게 나옵니다. 재작년 두 문제가 제가 강의에서 했던 게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작년의 경우에 작년에는 서동지전을 다루었습니다. 서동지전을 다루었는데 그 서동지전의 경우에 제가 서동지전을 다루고 서대주전을 안 다루었습니다. 그 서대주전 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그 한문 소설이었습니다. 한문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내용이 다르고 그랬습니다. 2본이고 서동지전이 원래 대표격인데 2본 부분이 나와서 그래서 작품 설명을 했는데 그 2본을 안 다루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때로는 2본도 같이 다뤄야 되겠다. 제가 춘향전이나 심청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심청전의 경우 과거에 2번이나 우리 책에도 2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루고, 또 임진록이나 이런 중요한 작품은 다루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좀 덜 중요한 작품인데 그래도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작품에 해당되는 것이 언급이 되니까 미리 이렇게 다루는 차원에서 학습을 했는데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 부분을 파악하는 면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핵심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동지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영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래 적중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걸 미리 강의로 찍어서 올렸고 자료로서 올라가 있습니다. 적중에 있는 강의. 그래서 무료 강의, 제 강의 중에 중요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작년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부분만 아니라 시험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1월 달에는 여러분이 그 뭐냐면 처음 듣는 분만 있어서 말에 신뢰성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작년에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 하지 말고 문학 부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EBS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도 책을 새로 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산문에도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해서 최근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방한림전 같은 경우에 방한림전이나 아니면 정수정전의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정수정전 자료를 다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정수정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수정전 과거에 시험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방한림전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도 이렇게 EBS나 이런 교재에 새로 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방한림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최척전이나 김영철전 이러한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들어본 그런 작품인데 한문소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된 내용을 보면 되겠고,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여서 최근에 시조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제 책에 좀 뒤에 부분에 다시 반영을 해서 제 책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고전시가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시가에서도 작년에 다룬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고전시가의 경우에 중심이 되는 게 시조와 가사입니다. 시조와 가사인데 시조 가사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일부 반복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이렇게 상보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분량이 실제로 보면 4주 분량이지만 4주는 영상으로 제공이 되어서 8주가 되고, 그 8주가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다 들어봐야 됩니다. 대신에 따로 그걸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으면 우리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작품 수도 많고, 고전시가도 그렇고 고전산문도 그렇고 작품 수도 많고 내용도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설명하면서 지문 외에 거의 중요한 작품은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덜 중요한 것은 30분 정도에 걸쳐서 하나하나 그 줄거리나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제가 또 문제에서는 문제를 만들거나 또는 모의시험에서는 모의시험으로 해서 이런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문제풀이에서 반복이 되고 모의시험에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학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제가 늘 강의에서 한계를 지었는데 현대시, 현대소설은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어느 게 나올지 이걸 100%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원리나 방식은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전 소설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전 소설의 경우 작년에 있었던 이 2023년 대비 강의 이 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하니까 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좀 내용이 보면 미루어 놓으면 많습니다. 좀 시간을 집중해서 원래 반드시 합격한다 하는 생각으로 바로 그 한 주 내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내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다 학습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듣는 대로 복습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